외신 스케치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분쟁에 미국 방산주가 상승을 했었죠. 그런데 이게 단기적인 흐름이냐? 이번 월가의 뉴스에서는 전쟁으로 미국 국방부 예산이 증가하면서 방산주가 더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 관련된 뉴스가 나왔습니다. 도이치뱅크의 이야기였는데요. 국방부 예산의 관점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분쟁은 내년 국방부 예산안이 연말 이전에 완료되는 더 원활한 경로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고 지출 한도를 명시적으로 우회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월가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이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2024년 회계연도 국방부 지출 법안 통과를 지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국방부가 이스라엘의 무기 지원을 위해서 미국의 주요 방위 산업체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방산주 그동안 흐름은 그러면 어땠을까요? 정부의 분열로 군비 지출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우려 속에서 올해 저조한 부문 성과를 보였습니다. 이제부터는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는 도이치뱅크는 2024년 국방부 예산 완수의 가장 큰 수혜자로서 노스롭 그루만을 가장 큰 탑픽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비슷한 방산주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록히드 마틴에 대한 목표 주가를 무려 532달러를 제시했는데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현재 대비해서는 20%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련한 방산주들의 상승 흐름 전망에 대해서 짚어드렸고요. 두 번째 외신 함께 체크하시죠. 영화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전설적인 투자자의 말에 월가는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이시는 이분은 스티브 아이스먼인데요. 이 주식은 꼭 사지 말아야 한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과연 어떤 업종인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현재 주택 건설 업체와 소비자 관련 주식을 사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금리를 고려했기 때문인데 주택 건설 업체들은 더 낮은 금리로 고객들에게 보조금을 지급해 왔는데 그마저도 앞으로는 더 물릴 것이고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평균 최근에는 7.72%로 상승했다는 겁니다. 스티브 아이스먼은 급등한 금리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주택시장에 대한 계산을 했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모기지 금리가 8%인 사람이 3%인 사람과 같은 월 납입금을 내려면 가격이 지금보다는 무려 50% 더 하락해야 된다는 거죠. 한편 아이스먼은 은행 부분에 대해서도 경고장을 내렸습니다. 이번 주 은행들의 실적이 예정되어 있는데 은행 부문 또한 마진 압박과 더 엄격한 규제로 위험에 앞으로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이번 주 금요일부터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들의 흐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시장 흐름 함께 저희와 대응해 보시죠. 마지막 세 번째 외신 스케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 전쟁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야기하면서도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불필요하다는 미국 연준위원회 발언이 나왔습니다. 연준 비둘기파로 알려진 이 총재는 이번 이스라엘 전쟁은 정말 곤란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연준의 정책 금리는 인플레이션을 2%로 끌어내리기에 충분히 제한적이고 더 이상 금리를 인상할 필요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최근 발생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 여파로 가뜩이나 어려운 세계 경제가 새로운 근심거리에 직면을 했습니다. IMF, 세계은행, WB라고도 하는데 둘의 합동 연차 총회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경제적인 여파 등을 논의를 했는데 여기에 중동 문제라는 이 새로운 위기까지 더해진 거죠. 또 이번 충돌은 글로벌 충격에서 세계 경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또 힘든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차 총회에도 먹구름을 들이우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오늘 저희와 함께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장 주목됐던 외신 스케치 3가지 저희와 함께 정리했습니다.